했죠. 우리가 올해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짚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제가 이제 작년 마지막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뭐 CS 2024라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굉장히 좀 빠르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AI 관련주들이나 관련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을 조금 보일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뭐 우리 국내 증시도 코스피 같은 기준으로 해서 거의 이제 연중 최고점에 이제 도달을 하려다가 이제 8월달에 고점을 넘기지를 못하고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지금 뭐 이 정도 3포인트 정도 차이거든요. 3포인트 정도 차이라서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솔트룩스랑 SFA 반도체 일단은 연초에 우리가 이제 1월달에 수익을 좀 볼 종목으로 제가 좀 선정을 했고, 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의 이제 뭐 상승을 이끄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올해를 보자면은 올해는 우리가 국내에 우리가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맞죠? 아시는 분? 이게 원래 주식 한다라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나 알고 있다, 올해 우리가 중요한 빅 이벤트를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아 참. 모건의 의료 관련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국내 증시, 여러분들 테마주 좋아하시냐? 테마주. 우리가 4월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4월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내 주식만 딱 보자면, 우리 국내 주식만 테마주로 보자면은 4월에 총선이 있어요. 총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솔직히 좀 기회라고 봐야겠죠. 기회라고 봐야 되는데, 과거에 뭐 보시면은 이제 뭐 제가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알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지금 알렉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나간다 뭐 이런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큰 폭으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서 대해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보려면은 이런 이제 정치 관련주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관련주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뭐 수혜를 좀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치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정치 관련주는 대부분 어떤 거예요? 같은 뭐 대학 동문이거나, 뭐 대학 동문이거나 아니면은 뭐 대표이사가 성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혈연이죠. 혈연. 학연 혈연. 대표이사 성씨가 그쪽 성씨더라 이러면 올라갑니다. 맞죠? 그게 우리나라예요. 일단은 그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된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래 그래도 이게 이해는 좀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크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잠시만요. 그러니까 알레비라는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 이유가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진짜 솔직히 저는 제가 이제 딱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게 일단 클릭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야? 그러면은 이 회사가 뭐 어떤 부분들이 있냐? 관련해서 과거에 뭐 바이든 관련주 같은 거 우리 국내에서 떴었죠. 그 기업이 뭐더라? 잠시만요.
음, 이 기업이었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이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대표가 뭐 바이든 그 이제 졸업한 그 학교 나왔다고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막 이유 없이 무식하게 조금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일단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왜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늦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연말에 우리가 한동훈 관련주가 좀 많이 떴잖아요. 뭐 보시면은 뭐 한동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픈롤도 어떻게 보면은 정책 관련주로 해서 조금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자 노을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한동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지켜보려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이 한동훈 그 이제 대표가 됐죠. 옛날 대표가 됐는데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4월이라고 보시면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4월을 본다. 4월에 우리가 총선이 있잖아요, 맞죠? 4월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치 관련주들을 언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살짝 준비를 해놓는 게 나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고 3월이나 이때 좀 크게 움직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준비해가지고 좀 싼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저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봐야죠. 노을은 이제 막 갔죠, 솔직히. 막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4월의 총선이란 말이에요. 4월의 총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4년 한 5년마다 이제 찾아오는 국내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미리 공략을 하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손절을 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테마주로 물려버리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막 우리가 뭐 일반 주식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딱 손절 가격을 정해놓고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4월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정치 테마 요 이슈가 붙으면은 뭐 100% 200%는 좀 쉽게 올라가죠. 쉽게 말해서 100% 200%는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100% 200% 정도 수익을 미리 챙겨 놓는다면 우리가 4월달 딱 되기 전에 3월달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24년도 1분기잖아요, 맞죠? 1분기에 우리가 그런 종목 하나만 재공략해서 100% 200% 정도 수익을 좀 챙겨 놓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24년에 이제 운용을 하는 게 조금 편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주시고 결국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참고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 있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올해의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 있죠. 특히나 올해 증시가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때 1, 2, 3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증시가 흘러왔듯이 이런 식으로 증시가 흘러왔듯이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뭐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은 조금 눌려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겠죠. 증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올라가다가 자 이런 식으로 좀 흘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1월달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딱 그려드릴게요. 2023년도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자 일단은 우리가 코스닥 가시는 860포인트 정도에서 끝났죠.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자, 1월달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월달까지는 약간은 경계심이 있을 수는 있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월달부터 그 연준에서 이제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이제 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발생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약간 쉬어가는 흐름, 약간 쉬어가는 흐름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제 3월달부터는 연준에서 그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듯이 3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랠리가 펼쳐지겠죠. 여기에서 또 뭐 2분기 어닝 시즌이나 이런 부분들 실적 시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고, 연말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큰 폭으로 보면은 진폭이 그렇게 많이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이제 2023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막 상승을 했던 이런 흐름들은 조금 보이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이제 증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냐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연초에 우리가 1월 달 여기에는 CS2024 관련해서 뭐 인공지능이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다 보니까 그 총선 관련주들은 일단 요 3월 안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 있고,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은, 정치 관련해서 부각이 된다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좀 살펴봐 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정치 관련주는 뭐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들어가야 되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확률보다는 물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연말에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제 뭐 HBM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기도 했고, 뭐 지금 결국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 관련해서 HBM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대 수혜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고, CXL이라고 하죠. CXL 최대 관련주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HBM이라든지 CXL 뭐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뭐 종목들로 보자고 하면은 뭐 퀄리터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잠깐 이제 눌림목을 좀 주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뭐 예상 가격을 조금 보고는 있는데, 보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솔트룩스하고 SFA 반도체, 또 이제 뭐 일본에 요즘 어제 보니까 지진 났다고 해서 또 지진 관련주인 삼형 엠텍이 또 장전에는 좀 좋다라고 보시는. 실질적으로 양도세 완화 효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가격은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맞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은 비싼데 충분히 저는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도세 관련해서도 효과는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거래일 그 부분부터 효과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장전에 움직이는 테마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오픈롤 같은 것도 지금 뭐 한 5% 정도 장전이 지금 좀 튀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네 겨울이님 반갑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솔직히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맞죠?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25세 25세라고 칩시다. 25세라고 치고 25세에서 보통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해요? 보통 50세입니다, 맞죠? 직장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게 더 느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25세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25살에 실질적으로 이게 뭐 거의 한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25살 때 내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결혼을 시작하거나 결혼 생활을 시작하거나 뭐 집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가지고 이 뭐 나머지 한 30년 동안 이렇게 집값을 갚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생활을 했었잖아요, 맞죠? 보통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25세 그러니까 우리가 25세라고 보시고 자 우리가 50세에 끝이 난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지금 이미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죠. 30에도 돈 못 버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맞죠? 특히나 우리가 뭐 좋은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대학교 졸업 다 해야 되죠. 남자라면 또 군대 갔다 와야 되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또 준비하고 뭐 면접하고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처음 이제 입사할 때가 그냥 30살 조금 넘어서 시작이 돼요, 맞죠? 30살 좀 넘어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 지금 50살 정도 되면은 보통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맞죠? 보통 그래요, 보통. 내가 뭐 임원직을 뭐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20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20년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때를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싶은데 특히나 이제 25이나 30 뭐 이럴 때는 목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죠? 목돈을 만들기가 왜 어렵냐? 솔직히 요즘에는 제가 뭐 이런 거를 뭐 저도 솔직히 뭐 그렇게 나이 든 편은 아닌데 요즘 보면은 조금 막 뭐 인스타라든지 SNS 이런 거 보시면은 솔직히 서로 막 자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져요. 그게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근데 이게 25살, 30살 요때까지는 솔직히 별 차이가 안 나요. 25살부터 시작한 사람하고 30살부터 이제 시작한 사람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언제쯤 차이가 나냐면 한 40살 되면 차이가 납니다, 맞죠? 40살쯤 되면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때부터 준비했던 사람과 이 15년이라는 격차가 있잖아요. 15년이라는 격차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 있어요. 이미 차이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게 40살에 내가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한 방이 필요한 거야. 왜냐 이 사람들은 이미 꾸준히 이렇게 자산을 조금씩 증식해오고 있단 말이죠. 자산을 꾸준히 증식해오고 있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때는 솔직히 25살 때는 우리가 솔직히 뭐 돈을 모은다 해봤자 얼마씩 솔직히 모으겠어, 맞죠? 그게 크게 못 모은단 말이에요. 30만 원, 50만 원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30만 원, 50만 원으로 시작한 사람과 40살 되면 당연히 그만큼 월급은 더 많이 받겠죠. 월급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뭐 400, 500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 이때 뭐 100, 200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점점 결혼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때 결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많으면은 저 이때부터 뭔가 뭐 대출, 집 대출, 전세 대출 받고 뭐 월세 살고 뭐 이런 거 이제 월세 금액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 시작을 하나 거의 비슷하게 모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게 이 부분들이 보이니까 결국에는 40살쯤 돼서 내가 어떤 그 한탕을 좀 노려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죠?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한탕을 노리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잘 없어요, 여러분들. 빨리 갈 수 있는 건 로또밖에 없습니다. 로또는 근데 솔직히 당첨이 쉽냐?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맞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근로소득으로 그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보면 토요일날 눈이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인생은 그 자본 증식은 이 반대로 반대 그래프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25살부터 시작한 사람 그리고 50살에는 끝이 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목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목돈들을 초반에 그 목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말하면은 시드머니라고 하죠. 보통은 시드머니라고 하는데 그 시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작은 씨앗을 만들기가. 근데 내가 이 씨앗을 욕심부리지 않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뭐 50만 원이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우리가 언덕길 위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요만큼 요렇게 조만한 눈덩이를 굴렸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40살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늦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 좀 도전을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올곧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올곧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결국 이렇게 가다가 손실도 보게 되고 다시 뭐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맞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어렵고 솔직히 뭐 젊은 그 청년층 쉽게 말해서 청년층이 가난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청년이나 뭐 나이 먹은 사람이나 다 힘든 그런 시장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들리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상승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거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좀 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잃지는 말아야 된다. 잃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낼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테마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아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뭐 보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코스피 DX 같은 경우 이제 그 코스피 DX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이제 오늘 이사를 합니다. 맞죠?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고 난 뒤에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크게 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제가 쉽게 말하는 이래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이제 막 서로 다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맞죠? 이제 나는 이제 근로도 끝났고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 방에 있으신 분들도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이제 근로 소득을 조금씩 불려 나가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쉽게 말해서 또 은퇴를 이미 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근로 소득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있으실 거고 자 이미 그리고 또 은퇴를 하신 분도 있죠. 은퇴가 이제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본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본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또 자산 증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노후 자산이죠. 노후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로소득으로 보시면은 내가 이제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내가 돈 버는 게 이제 솔직히 한정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한정적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 점프 같은 게 있죠.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노리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좀 이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산을 결국 증식시킨다는 거 뭐예요? 자산을 증식시킨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는 그 손실이 없어야 된다. 손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손실이 없어야 된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손절 종목이 최소한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뭐 한 종목을 들어갔어요. 한 종목을 들어갔는데 그 종목 뭐 20% 30% 손실 날 수도 있죠. 손실 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년 1년씩 해서 좀 이제 성적표를 계속 받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성적표를 계속 받아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조금 누적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24년도 주식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식장이 개장이 되었고 움직임들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관련주들 움직임도 살펴보고 T사이언티픽이 4%, 네, 일단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양증시 모두 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갭 하락 출발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장 초반에 조금 눌려줬다가 다시 말아올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줄지. 왜냐 그러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거래에 실질적으로 살짝 눌려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영향을 지금 좀 추가적으로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3년 현태는 갭 상승해놓고 지금 또 빼는 흐름을 살짝 보이고 있는데 대동 동원하나텍은 지금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그때 뭐 정리를 좀 못하셨던 분들은 수익 구간에 들어서면은 조금 욕심 없이 이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제가 일단 뭐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도 저랑 함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고 수익을 쌓아갈 건데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급하게 간다고 해서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달라질 게 없고 뭐 실질적으로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은 빨리 넘어지게 돼 있어. 빨리 넘어지면은 크게 다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맞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야지. 살짝 넘어져도 좀 덜 다치지. 전속력으로 뛰다가 자빠지면은 그냥 크게 다칩니다, 맞죠? 크게 다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명심하시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뭐 이 주식 투자라는 게 하루 이틀 하실 건 아니잖아요, 맞죠? 하루 이틀 뭐 어떻게 할 것 같으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코인 선물을 가든지 그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만큼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멕시콘 이 기업이 오늘 많이 튀어주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단 뭐 천천히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그렇게 빠르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정한 목표치로 그냥 달려가고 있다. 그 부분만 솔직히 저는 중요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태성이라는 종목이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네. 제가 반도체 갈아타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태성이라는 종목이 그렇게 조금 올라가지고 있고 에이스테크는 내두세요, 여러분. 원래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로봇 관련주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여러분들 뭐 장 초반에는 지금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관련주도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면서 톡방 내에서 나머지는 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 또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24년도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누적시켜 가시자고요. 아시겠죠? 보자. 센즈랩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를 하고 거기서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고 있어서 그린이소스가 좀 빨리 튀어줘야 되는데 맞죠? 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24년도 라이브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필에너지는 조금만 가지고 계세요. 이게 움직임이 없어서 그래요. 움직임이 없어서 그런데 충분히 저는 요거 이 2만원 선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충분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좀 보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주가 단위가 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금액이. 왜냐면 쉽게 좀 접근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솔직히 이게 30만원짜리나 100만원짜리나 한 주 사가지고 내가 10% 올라가면은 똑같이 10%의 수익을 얻는 거는 똑같은데 이게 뭔가 좀 부담스러워요. 뭔가 모르게. 저는 이제 주가 단위가 큰 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효성 TSE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겠는데 근데 이 종목은 서현이화가 추가 슈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맞죠? 제가 이제 연말에 그냥 조금 기분 좋으시라고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면은 또 분할매도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더 높게 그런 식으로 좀 올려가시면 되고, 태성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좋아 보이네요. 일단은 평소보다 지금 뭐 짧은 시간에 거래량이 조금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부분도 충분히 조금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자 데이터 솔루션은 재미없네. 근데 여러분들 솔트룩스하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추가적으로 뭐 움직임 보인다 하면은 제가 어차피 톡방에서 좀 알람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고 우리가 또 올해도 누적 수익을 많이 쌓아가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24년도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제 종목 중이 좀 더 강하게 뭐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발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새해 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들.